백악관이 신규 이민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의 대규모 거부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체 시험 대상 4분의 1이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검찰이 딘 스켈로스 주 상원의장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노인들의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69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가을 학기 뉴욕시 킨더가든의 지원자 가운데 72%는 일지망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신규 이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신규 이민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권고안을 내놓고 각종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새 미국인 지원 태스크포스는 모든 주민을 환영함으로써 커뮤니티를 강화하기라는 70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시행 지침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 정책 담당 보좌관과 리언 로드리게즈 이민서비스 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여기에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민간 이민단체들의 연합인 새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민자의 사회, 경제, 언어적 통합에 주력한다는 목표에 따라 각 신규 이민자의 순조로운 동화를 위해 로컬 정부 등이 마련해야 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시민권 취득 캠페인을 다양한 언어로 전개하고, 이민서비스국은 $10,000,000를 조성해 시민권 취득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의 대규모 거부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거부에는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동참하면서 전체 시험 대상 가운데 약 4분의 1이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3학년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표준시험이 시작됐지만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 거부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하튼 로어이스트 사이드의 인스티튜트 포 콜라보레이션 에듀케이션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대상자 가운데 85%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또 브루클린의 뉴스쿨에서는 무려 95%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PS 321에서는 재학생의 약 35%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락빌센터 학군에서도 약 60%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고, 이와 같은 집단 시험 거부 현상은 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일까지는 영어 시험, 22일부터 24일에는 수학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대상 학생 110만 명 가운데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는 시험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시험 거부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쉘던 실버 전 뉴욕주 하원의장이 사기와 사기 공모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이번엔 연방검찰이 딘 스켈로스 주 상원의장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의장과 그의 아들 애덤 스켈로스가 수입과 관련해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스켈로스 의장의 아들이 고용된 애리조나주에 있는 앱테크 인더스트리와의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켈로스 의장의 주요한 정치적 무대인 나소 카운티 빗물 정화 사업 사업자로 앱테크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애덤 스켈로스는 또 고용된 적이 없는 보험 타이틀 회사에서 $20,000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한인자본이 인수한 뉴 밀레니엄 뱅크가 오늘 퀸즈 베이사이드에 대출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뉴욕 지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퀸즈 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SBA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퀸즈 베이사이드에 대출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오늘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진행된 테이프 커팅식에는 허홍식 뉴 밀레니엄 뱅크 행정과 김영길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길 이사장은 뉴 밀레니엄 뱅크는 뉴욕, 뉴저지 한인 상인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베이사이드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베이사이드 이 지점을 통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와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또 기업들을 도와주는 아주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홍식 행장은 뉴욕의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소상인들이 많은 만큼 고객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는 VIP 컨설팅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신속 정확한 SBA 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베이사이드의 뉴욕 영업본부를 오픈해가지고 뉴욕 지역의 고객들한테 특히 SBA 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뉴저지에서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오는 7월 대출 사무소가 위치한 베이사이드 건물의 은행 지점 확장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국의 이른바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전 세계 145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2위에 올랐고 1위는 미국과 영국이 차지했습니다. 금융자문사인 아톤캐피털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여권 파워 순위라는 여권 지수를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이 여권 파워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나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석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많이 가진 여권이 가장 힘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세계 1위 여권은 미국과 영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여권의 소지자는 147개 나라에 선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어 2위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로 145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3위, 일본과 덴마크, 싱가폴과 핀란드, 네덜란드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위스가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레바논과 가봉, 캄보디아와 함께 4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방문국은 74개국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보다 뒤져 나란히 45위에 그쳤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어제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서는 특히 재산세 환급 부활과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공립학교 전 학년에 걸쳐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예산은 6월 말까지 최종 협상을 거친 후 확정됩니다. 시의회 예산안에 따르면 연가구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250달러씩의 재산세가 환급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2배로 늘어납니다. 당초 시의회는 최대 500달러의 재산세 환급을 검토했지만 이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은 또 1,49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프로그램 지원금도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공립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현재 여름방학 중 6주 동안 시행되는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뉴욕시경 경관 1,000명 추가 채용과 시니어센터 운영 지원 확대, 시전역 도로 개보수 공사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은 앞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것보다 4억 700만 달러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양측은 6월 말까지 협상을 거치고 최종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노인들의 메디케어와 소셜연금 수혜 연령을 69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은퇴 연령은 62세로 낮추자고 밝혔습니다. 1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빚은 노년층의 복지 혜택 때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14일 뉴햄프셔에서 가진 연설에서 1조 달러의 빚이라는 국가의 가장 큰 도전 과제를 진솔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를 위해 메디케어 수혜 연령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9세로 높이고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조기 은퇴 연령은 현재의 64세에서 62세로 낮추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고 밝혔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국가 부채의 주요 원인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을 비롯한 노년층의 복지 혜택이라고 지목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65세에 근접한 유권자를 의식한 듯 메디케어의 경우 2040년까지 수혜 연령을 67세로 높인 뒤 2064년에 69세로 올리는 단계별 연령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연금 역시 2022년부터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지난 요금 인상 후 5년 만에 또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적자가 계속되면서 최대 9%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이르면 이번 주 최대 9%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과 운행 스케줄 축소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안 추진은 지난 2010년 평균 22%의 요금을 인상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뉴저지 트랜짓은 요금 인상으로 3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8천만 달러로 줄였지만 여전히 매년 예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당국은 이미 주말 운행 축소나 운행 중 일부 기차칸의 폐쇄 등으로 운영비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직원 복지 비용이 상승해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관계자는 만약 당국이 이번 주 내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이달 말 세부 요금 인상안과 축소되는 운행 스케줄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공청회와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고 새로운 요금제는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가을 학기 뉴욕시 킨더가튼의 지원자는 6만 7,900명을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72%는 일지망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당국은 매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올 가을 학기 킨더가튼 입학을 위해 6만 7,907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72%가 일지망에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지망 배정률은 지난해보다 1%로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일지망 배정률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올해로 2년째를 맡고 있는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한편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교들의 입학 대기 명단도 줄고 있지만 인기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대기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있는 학교들 가운데 한인 학생들이 많은 퀸즈의 25, 26학군에서는 PS24, PS120, PS159, PS221 등이 꼽혔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담배값이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또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도 21살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담배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담배세를 한 갑당 $2 증액하고 법정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강한 금연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인타운의 한 담배 판매업소에서는 연령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라간다고 피우는 학생들이 안 피울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본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형들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괜히 경제만 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좀 어려워지겠죠.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대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엄격한 반흡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의 비율이 절반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98년 담배세를 한 갑당 87센트밖에 올리지 못한 뒤로는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담배의 사용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담배 회사들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담배 회사들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담배 광고 캠페인과 로비 자금으로 모두 6,4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담배세 증액안을 발표한 리처드 펜 주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 명에 달한다면서 강력한 금연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담배세를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확보된 세수로
빈민들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소년이 미 유명 명문대학 13개에서 모두 합격 통지서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견공이 손님을 맞이하는 특이한 담배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작은 담배 가게. 손님이 오자 개 한 마리가 얼른 창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왼손을 내민 채 손님의 주문을 듣더니 물건을 가지러 가는 듯 안으로 사라집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가게 유리창 안에서 쉬기도 하는데 그 또한 너도나도 사진을 찍으러 올 정도로 인기입니다. I'd have sat on that plane for 20 hours if I had to, but I would have come here just to see the culture and everything. But I wanted to see him specifically as well. 올해 7살인 이 영리한 개는 1살 때부터 손님 맞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요즘 이 가게에서는 담배보다 개와 똑같이 생긴 인형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탁자 위에 수북이 쌓인 대학 안내서를 살펴보는 고등학생 해럴드 에켈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원한 13개의 명문대학에서 모두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하버드, 컬럼비아, 프린스턴,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 8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 was stunned. Like I was really shocked to be accepted to so many great schools. My mom was right next to me when I got the last acceptance, and she was just ecstatic. She was very excited. 해럴드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부모는 마트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He has been a good child, highly focused, highly collected, and inspires the younger ones. 알츠하이머 환자인 할머니를 위해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해럴드는 예일대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성 및 소수계 업체가 뉴욕시 정부의 조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크로울리 뉴욕시원 등은 뉴욕시 정부와 계약돼 있는 조달업체 직원의 성별과 인종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보고된 정보는 시위원회에서 분석한 뒤 향후 조달 용역업체 선정 시 여성과 소수계 업체 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새롭게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벤 칼로스 뉴욕시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로스 시의원은 입주를 하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오는 21일에 치러집니다. 올해는 총 591개 학군 가운데 18개 학군에서 치러질 계획입니다. 이 18개 학군 중에는 한인들이 많은 버겐카운티 해켄색과 팰리세이즈 파크, 클립사이드 파크, 페어뷰, 가필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엔 교육위원 선출뿐 아니라 2015-16학년도 교육 예산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지부가 고교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아시안 고교생 2, 3학년으로 프로그램은 7주간 유급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오는 5월 15일 마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고 쌀쌀한 가운데 밤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